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5주차가 벌써 되었네요. 네, 그,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실시간, 화상회의를 했죠. 뭐 강의식으로 제가 진행했습니다만은. 네, 그리고 아마 여러분 모두 4주차 주말 보고서, 제가 3회라고 공지사항에 띄워놓았는데 아마 제출하셨을 것입니다. 네. 예,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이번 5주차 강의는 이제 역시 CISG 관련한 것인데 아마 다음 주까지는 이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어디까지 했죠? 예, CISG 계약 부적합, 음? 아, 계약 부적합 관련해서 하자의 통지, 예, 계약 부적합의 통지, 뭐 시기, 그리고 방식 및 상대방 하다가 만 것 같습니다. 어, 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매도인, 예? CIS법에는 이제 매도인 권리 의무, 매수인의 권리 의무, 어, 그러니까 지금 의무, 매도인의 의무는 매수인의 권리라고 봐야 되겠죠. 이 매매 계약 반대 당사니까요. 그래서 지금 매도인의 의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는 매수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하고 이제 매도인의 권리를 보겠고요. CIS법에는 매도인의 의무, 그리고 그 의무 위반이 있을 경우에 구제 이렇게 돼 있고 매수인의 의무, 그리고 그 매수인의 의무 위반이 있을 경우에 매도인의 구제 뭐 이런 체제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자, 우리 통지 방식 및 상대방 관련해서는 지금 CISG법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 부적법 관련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지에 관한 원칙 조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통지에 관한 원칙 조항, 일반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이제 27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뭐 방식이 요구되지는 않는데요. 보통 서면에 의할 것입니다. 특히 하자의 통지와 관련해서 하자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적시해서 통지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서면에 의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법리상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전화, 통화 등 구두에 의한 통지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실제 구두에 의한 통지는 이제 분규가 생겨서 다투어질 때 법원에서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독일 판례인데 우리 교재 99페이지 뭐 주에도 있습니다만은 독일 판례인데 전화로 통지를 했다. 매수인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러면은 그 사실을 증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통화 상대방은 누구고 통화 내용은 누구고 증명해야 되고요.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비엔나베악 39조의 통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계약 부적합 통지 관련한 통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여러분이 예컨대 뭐 계약 당사자랄지 뭐 변호사로서 당사를 대리한다 라고 했을 때 서면으로 이렇게 통지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계약 부적합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통지를 해야 됩니다. 자, 오스트리아 관련 사례인데 오스트리아 매도인과 이탈리아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오스트리아 매수인. 자, 매도인도 오스트리아인이고 매수인도 오스트리아인입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영업소가 이탈리아야. 이런 경우에는 우리 앞에 적용 범위 나왔습니다만은 CISG가 적용이 되겠죠. 왜? 영업소 기준이니까 국제성이 있는 사건이 됩니다. 장기간 목재 거래 관계가 있었다. 매수인이 인도된 물품의 계약 부적합을 주장하면서 대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목재 거래, 목적물은 목재인데 하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매도인은 무슨 하자냐? 대금 지급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매도인이 주장한 바는 이제 그 하자가 있으면 적법하게 그 하자 계약 부적합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매수인은 반대로 매수인은 이제 이에 대해서 뭐 항변해야 되겠죠. 인도 후 즉시 계약 부적합을 구두로 통지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매도인은 당사자가 모두 오스트리아 사람이므로 매수인은 오스트리아 관행에 따라서 계약 부적합의 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관행이 하면 물품을 인도받을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금 CISG법이 적용되지만 매도인 주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 오스트리아 관행도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매수인은 협약 제38조및 제39조에 따라 계약 부적합의 통지를 유효하게 하였다. 매수인은 협약 조항을 주장하고 있어요. 협약 제39조에 의하면 계약 부적합의 통지는 협약 제27조 아까 그 통지에 관한 원칙 조항 일반 조항이라고 그랬죠. 협약 제27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다면 구두 통지로도 무방하다. 특별한 방식이 27조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두 통지도 가능합니다. 더욱이 제39조에 하면 계약 부적합의 통지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대부분 독일 판례할 때 사정에 따라서는 인도 후 1개월이 지난 후 통지도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판례도 있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계약 부적합의 통지를 합리적인 기간을 신축할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약 국가는 법제도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협약하에서 14일의 기간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네, 14일 기간 내에 통지하면 된다. 이렇게 봤어요. 목재 거래에 있어서 오스트리아 관행이 적용된다면 이것이 협약의 규정에 우선할 것인가? 협약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규정한 요건과 상이한 목재 거래에 있어서 계약 부적합의 통지 기간에 관한 오스트리아 관행이 협약 제9조 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특히 그 관행이 당해 거래에 널리 알려지고 정규적으로 준수되는지. 그러니까 그 관행, 그러니까 당사자의 의사가 이제 제1 순위고요. 관행, 우리 민법에서는 아마 사실의 관습, 이라고 하죠. 이제 그게 이 CIS법 또 상사법 해석에 있어서 관행이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가 1순위고,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그 관행을 본다. 그리고 뭐 CISG나 국내 뭐 일반 계약법 원칙들 뭐 이런 원칙에 관한 조항들 뭐 이런 그러니까 임의 규정이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 규정이라면 그 법조항에 앞서서 관행이 먼저 적용돼. 그러니까 상인들은 이 관행을 더 그거 하죠. 이 CISG법이나 우리 국내 임의 규정들은 입법자들이 이러한 경우에는 이럴 것이다 라고 해서 추상적으로 그걸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관행이 앞설 수 없습니다. 물론 의사에 앞설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의사가 1순위, 관행이 1순위.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관행이라는 것은 지금 협약에 따르면은 그 정규적으로 이게 준수돼요. 아무 관행이나 되는 게 아니고 널리 알려지고
정규적으로 준수돼야 한다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 통지에 관련한 오스트리아법 관행이 어떠냐, 이걸 봐야 되고요. 보면은 이게 구두에 의해서 해결졌나요? 만약에 오스트리아 관행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면, 뭐 서면으로 지금 구두로 통지하고 서면으로 이게 7일 이내에 통지가 되었는지, 아마 14일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기간이 지나고 서면으로 통지도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관행이 널리 알려지고 정규적으로 준수되고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건 부적합한 통지가 될 가능성이 커요. 즉시 통지는 하였지만 14일 이내에 통지는 하였지만 또 7일 이내에 만약에 관행이 효력이 있다면 7일 이내에 통지를 했나요? 뭐 명확하게 여기 보면은 인도 후 매수인은 인도 후 즉시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뭐 7일인지 14일인지 명확하지 않은데요. 뭐 어쨌거나 그 관행이 효력이 있느냐가 중요하고, 뭐 서면으로 통지했단 말은 없으니까 관행이 효력이 있으면은 이게 그 적합한 통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1996년도 독일 판례를 보겠어요. 이 독일 판례는 이제 매도인은 이탈리아인이고 매수인은 독일인인데, 생산된 대리석 타일의 매매계약, 그러니까 목적물,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대리석 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이 대리석 타일이 좀 모호한 개념이니까 이제 매수인이 구체적으로 이걸 지정하는 모양입니다. 매수인은 당사자 간의 계약 체결에서 중개인 역할을 했던 제3자에게 전화로 물품의 부적합을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하자 다툼 많다고 그랬죠. 대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매도인은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뭐 중개인에게만 통지했으니까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모양이에요. 전화가 자꾸 오네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인도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